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키 레벨 이하로 지금 오늘 좀 막 떨어졌는데요. 5만 4천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미국 월가에서 보는 어떤 키 레벨이 있거든요. 5만 5천이나 5만 6천 5백선을 강력한 어떤 지지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 아마도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급반등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깨지는 거에 어떤 영향, 그리고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뭐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인터넷에 흥미로운 어떤 기사와 또 인터뷰들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사실은 비트코인과의 어떤 그 나스닥이나 엔비디아의 어떤 가격 연관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분이 하는 말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처음에 이제 그 뭐 채굴업자들이 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가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과 큰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이게 며칠 전 어떤 인터뷰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5,40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분이 전망할 때는 56,500 여기를 아주 키 레벨로 봤어요. 그래서 이 선이 무너지면은 4만 달러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이 레벨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다른 엔비디아나 이런 주가와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 사실은 엔비디아의 주가와 비트코인의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86 정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이게 엔비디아고요. 하얀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지금 보시면은 연관성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어떤 상승 패턴이 비슷하고, 여기서 이제 조정받는 것도 비슷하고, 최근에 어떤 상승도 비슷한데, 사실은 비트코인이 먼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5만 선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5만 5천 선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엔비디아도 지금 최근에 조정을 시작했는데,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최근에 반등세를 이어갈지 이게 사실 되게 주목되는 그런 거고요.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분이 또 이분이에요. 이제 어저께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분 이제 그 르네상스 마크로 리서치라는 곳의 CEO신데 제프 디그래프라는 분인데, 이분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게 들어보시면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사실은 나스닥 100 있잖아요. 나스닥 100. 나스닥 100 지수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떤 그 리스크 에셋, 되게 그 투기 자산 아니면 리스크가 이제 높은 그런 자산에 대한 투자 성향이 사실은 시장에 얼마나 그 많은 유동성, 리퀴디티가 풀려 있는지와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는데, 그 결과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과의 어떤 연관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분은 키 레벨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5만 5천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 당시에 보면은 5만 5천이 키 레벨이다. 이 5만 5천을 지금 깨면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 노란 게 21선, 201선인데 이걸 계속 타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6만 달러를 이제 뚫고 내려오고 또 5만 5천의 어떤 키 레벨을 뚫고 내려오면 이분들이 한 4만 달러 정도까지 오픈돼 있다. 여기가 4만 달러인데 이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저점이 어딘지는 사실 아무도 정확히 맞힐 수는 없어요. 차티스트들도 예상을 하는 거지, 그 예상한 지지선이 무너지면 또 그 다음 키 레벨로 또 전망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하락하는 이유로는 뭐 다들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탐리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 사실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일본의 이제 마운트곡스 거래소에서 행오버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계속 이제 물량이 풀려서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약 90억 달러의 어떤 상당에 이르는 비트코인의 상환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7월부터 이 물량이 계속 풀리면서 오버행 이슈, 결국 매도 물량이 계속 시장에 풀리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시장에 이제 이 톤이라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장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비트코인을 좋게 보는 그런 시각이 많다는 거죠. 이분이 하는 말도 결국에는 마운트 곡스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운트 곡스 이슈는 결국에는 해소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운트 곡스 이슈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굳이 계속해서 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비트코인 초강세론자여서 올해 연말 타겟이 무려 15만 달러입니다. 15만 달러. 15만 달러. 15만 달러면 거의 한 2억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이제 pretty sharp rebound가 있을 거다. 아주 급격 2분기에 올해 하반기에 떨어지더라도 급격한
리바운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뭐 사실은 이분도 이제 단기 조정은 예상하는 건데 결국에는 하는 말이 비트코인이 뭐 1년 중에 대부분의 비트코인 상승분은 1년 중에 열흘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350일 떨어져도 나머지 열흘 동안 워낙 큰 폭으로 변동성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상승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연말 어느 시점에 한 뭐 열흘 정도만 크게 상승한다면 금방 리바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워낙에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5만 선이 무너진다면 결국 4만 선까지도 열려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유념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앞으로도 좋은 어떤 그 인터뷰라든지 미국의 어떤 시장 전망 이런 뉴스 기사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